네, 저는 오늘과 내일 아마 내일 모레까지 조금씩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소그룹에서 활동하실 때 도움을 드릴 이화여대 고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니 도대체 이넥트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넥트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기록을 제대로 눌렀네요. 혹시나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현주 교수님께서 이넥트에 대한 답을 이미 소개해 주셔서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넥트라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의도한 또 숨은 의도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굉장히 예쁜 사이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사이클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사이클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이클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쟁점에 대해서 수업하셨던 것과 같이 그 SSI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사이클이에요. 하늘색은 SSI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초록색은 아까 질문 주셨던 탐구나 아니면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 또 실천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의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5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한번 발견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앞 단계를 따서 이넥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인게이지 한번 해보자. SSI 도대체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고 어떤 쟁점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위험하고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도 해봤으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탐색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내비게이트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EN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자료 수집도 해보고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해관계자 지도를 만들어보는 단계가 바로 이 쟁점 탐색 단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단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쟁점을 탐색해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쟁점이 지속되었을 때 도대체 어떠한 미래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뭐 영화들에서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영화 가타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기술이 뭐 발달을 해가지고 미래 사회가 이게 지속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미래 상황 예측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해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이 쟁점이 지속되었을 때,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결해 볼 거잖아요. 뒷단계에서. 그래서 해결이 되었을 때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를 예상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바로 미래 상황 예측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인지는 내일 3단계 단계를 하면서 한번 황교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 이 초록색 단계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연수 때에는 3일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4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교육과나 기술교육과나 많은 학생들한테 했을 때에는 4단계가 한 달 이상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학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기, 공학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기라는 컨덕트의 C를 딴 C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현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해 보고 실천까지 한번 옮겨보자. 라는데 저희 이넥트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어서 take action, 정말 뭔가 행동을 한번 옮겨보자 라는 것에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각 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이넥트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실 숨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영어에 조금 친숙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enact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법을 제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편한 말로 풀면 실제로 한번 해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앞 단계 그 첫 글자를 딴 enact의 저희 그 단계 뭐랄까 앞 글자를 따서 만든 enact라는 것이 enac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시고 또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학생들에게도 한번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클과 단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파란색 사이클이 하나 있었고 초록색 사이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계에서는 발견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해본다. 저희가 어제 과학교육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사실 거기에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학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그로 인해 쟁점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도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게더타운이든 아니면 저기 뭐죠? 메타버스든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지만 이 쟁점이 도대체 뭐가 쟁점이야?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환경, 사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단계이고요. 미래 상황 예측에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번 그럴듯한 미래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문제도 한번 줄여보고 3단계까지 미래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요만큼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 거고 선생님들께서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실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공유와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준비는 했는데 아까 이현주 교수님께서 SSI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PDF 뒤쪽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어서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만 넘어가고 다음에 각 단계를 소개해 드릴 때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슬라이드가 저희 단계 소개에 대한 거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넥트라는 단계가 사이클이 2개가 있고 단계가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도대체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느낌이 조금 아직 안 오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쭉 한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강은희 선생님과 조상현 선생님, 대학생들은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브리프하게 설명을 단계에 맞춰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했던 건데요.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자동차가 없을 때 아니면 너무 더운 날에 걷기는 힘들 때 이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저소음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 저소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다. 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는 쟁점을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를 주고받는 관계자들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이 퓨처스윌은 뒤에 건데 제가 여기다가 써놨네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운전자들도 있고 실제로 타는 사람도 있고
과학기술 이런 걸 개발한 사람도 있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탐색해 보게 됩니다. 미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저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었을 때 또는 해결되었을 때의 그런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해봤냐면 거리에 따라서 경보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동도 띠, 띠, 띠 이런 식으로 울리도록 해봤고 경고등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엄청 팬시한 스타일의 또는 엄청난 높은 퀄리티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해결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이 부분 이런 정도라면 아마 중고등학생들도 조금의 아이디어는 저희는 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이렇게 맞는 것을 한번 소개해보고 어떻게 하면 전동 킥보드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과정을 거친 그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쟁점 발견부터 사회적 실천까지의 5단계가 조금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맛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대 애들이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예비 교사들이 한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고 제 소개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외래종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인식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미디어를 보면서 특히 SBS 뉴스라는 카드 뉴스 형태로 맨날 많이 올라온대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거기 봤더니 매미나방이라는 뭐 외래종이 있다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봤는데 동물 외래종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황소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식물 외래종은 내가 하나도 모르네 라는 부분에서 쟁점이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 지도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래가 펼쳐질까? 과학기술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국내종과 외래종 비슷한데 구분되는 것들을 한번 선정해 보고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공지능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만드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거를 이용해서 이 국내와 외래종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 학생들이었는데요. 이대 학생들한테 저 티처블 머신을 나눠주고 이대 내의 생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래종인지 토종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퍼센트랑 무슨 종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다 수합을 해서 지도에 나타내보고 이거 알려보고 하는 사회적 실천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단계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배경에도 저희 사이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표현된 이넥트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넥트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리를 켜주시거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소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넥트 프로그램 너무너무 감동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현주 교수님 연구 책임자이신 교수님을 더불어서 저 또 그리고 많은 연구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쟁점 발견은 스스로 하는 것인가요? 또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게 쟁점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현주 교수님께서 아마 잠깐 얘기는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모토입니다. 이제 2025년 그 교육과정도 개편될 때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또 목표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한번 어떤 쟁점이 있는지 1단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 단계에서 선생님이 아마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단계 탐색에 가서도 학생들이 어떠한 식으로 무슨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는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외래종 아까 예시로 한번 든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호되는 방법이 한번 있을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는 식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선생님들이 다 제시해 주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들은 다 다른 주제를 할 거예요. 저희 9조 선생님들도 다 다른 주제를 할 텐데 저와 황 박사님이 그거에 맞는 자료를 막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과정과 매치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주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요. 내일 한번 발표할 주제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실 예정인데요. 그 친구들도 노이즈 캔슬링 자기가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서 이런 이넥트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약간 좀 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약간 이제 네. 보충을 하면 아마 이제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선생님들께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경험상 이제 SSR 교육을 계속하면서 제 경험상 만약에 교육과정과 연결시키고 싶으시면 1단계에서 예를 들어 생물종 다양성 중학교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커다란 맥락을 선생님께서 한번 정해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바운드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2단계에서 이해 관계자 맵을 나중에 하실 거거든요. 그때 보면 같은 생물종 다양성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을 다 다르게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역을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햄버거 예시를 들었는데 햄버거 하나만 가운데 놓고 이해관계자 맵을 하고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주제를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도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스템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수생 입장으로 그 홈페이지에 그 워크시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이디를 이제 배부 받았으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본인 학교에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관리자 메일을 드릴 거고요. 그럼 그 관리자 아이디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를 생성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아까 이제 참고로 또 아까 그 온라인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저희가 또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그걸 좀 카피하셔서 쓰셔도 꼭 시스템에 들어오면 또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공동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한번 이번에 온라인 상황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좀 빼고 더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스템 사용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패드립 사용도 워낙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냥 토론하는 거는 힘들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상에서 자기 의견을 이제 넣는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면도 있어서 한번 네.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아이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 채팅방에 보니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3교시 가고 점심시간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네요. 예. 그러면은 그냥 저희 바로 가는 걸로 하죠. 뭐, 예, 괜찮으시면. 짧게 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가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또 나왔습니다. 단원별 쟁점 찾기가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SSI 주제 찾기가 너무 매우 넓은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멘토링으로 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는요. 굉장히 그래서 편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사실 동아리나 이런 과학 탐구반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실 때는 교육과정과 연계가 필요해서 염려가 좀 되실 텐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단원별의 어떤 주제를 아까 얘기했던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 안에서 쟁점 탐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이제 아직 해보시지 않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학생들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